청와대 출근 첫날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었죠. 예.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네. 그 대변인 관두시고 이게 첫 인터뷰 맞습니까? 예, 이제 제가 대변인 그만두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제 첫 줄 일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인터뷰들이 오늘 또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첫 또 인터뷰를 우리 뉴스공장과 함께 하게 돼서 큰 인연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관두면 직접 나오기로 하셨었어요. 직접 안 나오시고 전화만 하시네요. 오늘 첫날 저에게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전화로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 한번 불러주시면 또 직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안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관두시고 나서 첫 인터뷰 때 이제 나오시기로 했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 그건 그렇고. 근데 본인이 바쁠 때는 안 되고 이제 안 바쁠 때 찾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얘기부터 약간 먼저 해야 되겠네요. 문재인 정부의 그 수석급이죠. 예. 이 일을 하시다가 관두신 첫 번째 주요 인사신데 우선 해보니까 생각하고 다른 점이 있던가요? 너무 힘들다든가 근무 강도가 너무 세다 뭐 아니면 예, 당연히 그렇죠. 제가 아시다시피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당에서 대변인만 3번을 했었습니다. 예. 원내대변인 2번에 당대변인 1번 했는데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됐을 때 그래 좀 나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가자마자 여지없이 그런 기대가 깨지더군요. 우선 첫째로 그 책임감이나 업무 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마디 한 회의 대변인의 실수가 그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좀 힘들고 어떤 긴장의 연속이고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무 강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통상 대변인 생활이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 근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무하는 시간이 긴 것뿐만이 아니라 늘상 이제 모든 기자분들의 전화를 항상 대기해야 되고 또 저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출근 첫날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해서 회의 분위기까지도 국민에게 다 전해서 그 대변인의 브리핑에 회의 분위기까지 녹아들게 해서 전달해야 진짜 이게 국민 소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회의에 다 참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김어준님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물집이 많이 잡힌 거 손에. 왜요? 이게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요. 그 모든 회의에 나오는 대통령의 말씀이나 그 발언자들의 참석자들의 발언 이런 것들을 대변인 수첩에 수기로 전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왜요? 아니 요즘 예. 녹음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 기기도 있는데 예, 국정 기록을 위해서 그런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하더라도요. 대변인은 바로 회의가 끝나자마자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런데 녹음을 풀고 정리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첨단 기기들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수기로 적다 보니까 물집이 손에 생기셨어요? 처음에 한 1, 2주일 만에 물집이 생겼고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적지를 못하겠는데 제가 적지를 못하면 이 중요한 역사의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때문에 아파도 적게 되고 물집이 좀 아무는 시기가 지났더니 이제 그 손가락 그 뼈가 이렇게 아픈 시기가 또 오더군요. 그래서 이제 긴장감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말 이 힘든 직업이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요. 퇴임할 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대변인을 더 하라고 대통령께서 잡으면 하겠냐 그래서 아무리 누가 잡는다 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후임이 김의겸 전 기자인데, 네. 그런 내용 전달해 주셨어요? 예, 그런 거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김의겸 대변인에게 이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춘추관 출입하는 기자들, 되게 뭐 국민들을 대표해서 궁금한 걸 묻고 취재해서 전달하고 이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들 때로는 막 짜증도 나고 화가 나는 질문도 많이 하겠지만 그런 거를 잘 국민의 목소리라 질문이다 여기고 그렇게 잘 어떤 대응하기를 그런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잘 설명을 해주고 나왔습니다. 예. 그런 거 말고요. 물집이라든가 뼈 아픈 거 이런 거에 대한 대응책 그런 게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쨌든 말씀을 뭐 하셨구나. 예. 예, 김의겸 대변인은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이게 필기에는 아마 익숙해 있을 겁니다. 예. 더 이상은 내 알 바이라는 예. 아우, 필기 그렇게 해석이 잘하겠지 뭐. 됩니까? 이 일화는 언론에 보도돼서 제가 여쭤보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겨울 양복을 사라고 금일봉을 주어서 눈물을 흘렸다. 아유, 예. 이게 가정연편에 대한 부러우십니까?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저 청와대 공직자 재산 공개 마이너스로 꼴찌한 거를 뭐 다 알려져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즘에 돈이 없어서 양복을 못 샀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변인 생활이요. 실제로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양복 한 벌 어디 가서 사서 계절 맞춰 입는다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요? 추위가 왔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위가 왔는데 그래서 그래도 계속 여름 양복 입고 다니니까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아셨나 봐요. 그래서 불러서 근데 민정수석이 불러서 하면 가슴이 덜컥하는 거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부르시나 막 두려운 마음으로 갔더니 예 저에게 여름 양복이 웬 말이냐 그러면서 그 금일봉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상관이 예 그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니 걱정 말고 받아라 하면서 양복을 사입을 하고 그 금일봉을 주셨는데 그때 아마 저도 워낙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났는데 조국 수석도 제 손을 붙잡고 같이 울어주더군요. 아니 박수현 전 대변인이 눈물을 흘린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조국 수석은 왜 온답니까? 글쎄 말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이 아까워서 네. 그런가요? 아니면 특이한 해석입니다. 결국 주긴 줬는데 이건 조국 민정수석에게 물어봐야 될 텐데 이분은 또 인터뷰를 안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예. 그 근데 제가 이런 그런- 얘기를 좀 네. 하는 걸 아실 텐데 뭐 굳이 저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담을. 돈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아가지고 아까워서 그랬는데 예. 자 아직 그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으셨죠? 지금 제가 이 인터뷰를 도로 옆 차 안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제가 오늘 충남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충남도청으로. 그렇군요. 거기 가서 네. 출마 선언을 하실 텐데 출마 네. 선언을 하시고 나면 저희의 야박한 인터뷰를 이제 겪으실 텐데 아직은 출마 선언 직전이라 네. 전직 대변인으로서 이제 인터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대변인 생활 정리하는 인터뷰니까 이렇게 그래도 살살 해주시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직접 이렇게 수행하신 적은 없죠? 이 청와대 대변인 이전에는. 예. 저 19대 국회의원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요. 네. 대표하실 때 또 제가 뭐 전략홍보본부장이나 뭐 이런 당직을 가지고 옆에서 지켜볼 기회는 있었지만 이 대변인처럼 하루 종일 거의 뭐 저 보좌관처럼 수행하는 대변인식으로 이렇게 모셔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직접 그 곁에서 일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 청와대 수석들, 참모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할 때 일관되게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던 그 문재인 예를 들어서 대표 맞아?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저희들끼리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은 실용적 지도자다 이런 결론에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선한 리더십을 가진 분 이렇게 되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선한 리더십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선한 리더십은 참모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청해주는 그런 그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은 뭐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국정의 중요한 의제들을 빨리 결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청하되 결단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 좀 설계활동 일관되게 지켜보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정 이런 것들은 주저없이 본인의 평소에 가지고 있던 뭐 진보 개혁적 철학이나 가치 이런 것들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우선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그런 결단도 빠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곁에서 본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하던 놀라운 점입니다. 결단이 빠르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 결단이 예, 빠르다. 한 가지 예를 한번 예를 간단히 들어주세요. 들어보면요. 예, 지난번에 뭐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깜짝들 놀라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잔여기 4기, 뭐 발사대 4기를 바로 배치를 하는 것을 그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한밤중에 NSC가 열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사드 잔여기 배치를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외교안보 라인에서 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외교 문제가 더 마찰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니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치를 이 회의 결과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브리핑을 하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우선 그 배치하는 것 그 문제도 굉장히 그 전격적으로 본인 결단을 하신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브리핑 역시도 본인이 다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바꾸어서 브리핑을 하라라고 하실 만큼 아주 단호하고 그런 결단을 보여주신 사례가 여러 차례 있고요. 뭐 수능만 해도 연기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현지에 급한 그 김부겸 장관의 현지 상황 파악 보고를 받고 그 엄청난 일을 바로 결단을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실용적 그리고 결단 뭐 이런 표현을 그런 지도자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하기에 참모들이 전혀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자리는 그러라고 있는 자리니까요. 대통령이 사실은. 예, 때로는 그런 결단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대변인 관두는 걸 과감하게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이 충남도지사 출마는 워낙 생각하셨던 바입니까? 아니면은 대변인이 예, 너무 저는 힘들어가지고 핑계로 나오신 거예요? 뒤였으면 뒤쪽에 이유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뭐 이런 도지사가 되겠다라고는 그런 정치 일정을 그려보거나 상상해 본 적은 없지만요. 뭐 정치가 뭐 그렇게 꼭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이 길을 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자세하게 좀 도민께 드릴 계획이고요. 어쨌든 청와대를 그 대변인을 그만두고 나오게 된 것은 어떤 느낌이냐 시원섭섭하다가 보통 이야기겠지만 정말 섭섭하기보다는 시원합니다. 그만큼 경무였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 연결이라 여기까지만 네. 하고요. 네. 출마 선언하시고 나서는 이제 경쟁자 지원자의 한 사람으로 저희가 모셔서 또 자격이 있는지 따지는 검증 인터뷰는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